이제 4월 15일이 오늘 포함해서 7일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날짜는 오늘 포함해서 6일 남았습니다. 뭐 저한테는 상당히 뭐랄까요, 도움이 되는 이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파면된 사유가 문재인 독재 정권의 폭정을 정면에서 비판했다라는 게 이제 파면당한 사유잖아요. 그래서 그 비판의 내용이, 첫째는 이제 소주성이 잘못됐다. 그야말로 최저임금을 한국 경제가 지금 생방송인데, 예, 그래요. 예. 소득 주도 성장. 소득 주도 성장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마차가 있잖아요. 마차가 굴러가려면 앞에 말이 있고 뒤에 이제 마차가 있어서 이렇게 굴러가는 건데, 소득 주도 성장은 앞에 마차를 달고 그 말을 뒤에 배치해서 가자라는 결과적으로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이제 최저임금을 너무 이렇게 높이 올려놔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업자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기업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그 중소기업들이 다 망해 나가는 거죠.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네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 뭐 이렇게 편의점 비롯해서 또 식당들, 최저임금을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 그 가게들이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나 혹은 뭐 그 가족이 그야말로 옛날에는 그 알바 뭐 적당히 임금을 주고 알바 쓸 수 있을 때는 그 가게가 굴러갔었는데, 그 최저임금을 확 올려놓으니까 그 알바들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망한 거. 그리고 또 알바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최저임금이 올라서 좋아졌겠습니까? 물론 간신히 일자리를 차지한 친구들은 좋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일을 하고 싶지만 이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바람에 일을 못하는 그 부지기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런 소득주도 말도 안 되는 이 정책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주 52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거. 우리 당원 동지들이나 이제 시청자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 이렇게 확산됐을 때 그 마스크 만드는 공장 사장이 이제 막 주문이 밀려드니까 이걸 더 생산하고 싶은데 주 52시간 근로제 걸려서 이 마스크 추가 생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그 허가를 신청을 했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만들어 달라고. 이건 미친 짓이죠. 이게 정말 의미 없는 게, 일을 더 시키고 싶은 그 사장이 있고 또 더 하고 싶은 근로자가 있으면 둘 사이에 초과 근무 수당을 주고받으면 해결되는 문제를 왜 정부가 나서서 52시간만 근로해라라고 강제를 합니까? 이런 미친 정책이 어디 있어요? 이건 저는 위헌이라고 처음에 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부터 전 비판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이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가로운 그런 나라가 아니죠. 지금 전 세계가 분초를 다투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특히 IT 기업이랄지 무슨 뭐 게임 업체랄지 이런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100시간에 가깝게 일을 해야 할 때는 하고, 뭐 이런 필요성이 있는, 특히 이제 연구를 이게 주로 하는 이런 부서랄지 이런 데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해놓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국가 경쟁력이 없어지는데. 이런 멍청한 정책을 제가 비판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소위 탈원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씩 문을 닫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이 원자력 발전 비율이 90년대에는 50%가 넘었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이 전혀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뭐 한 20%대 초반이에요. 23%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정말 탁월한 건지를 우리 국민들이 모르시는데, 전 세계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이게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과거의 원자력 대국들이 이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을 엄청 부러워합니다. 도저히 걔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상태였었어요. 문재인 집권 직전까지. 근데 그놈을 그리고 이 전 세계 석학들이 이게 원자력 분야의 석학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마저도 세계적인 환경 운동가들 등등이 대한민국 원자력 이 발전 기술에 인류의 미래가 걸렸다. 왜냐하면 이 기후 변화랄지 이렇게 그 뭐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인류가 이 개발해낸 현재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은 원자력 발전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잘 모르고 혹은 일부러 거짓말로 전 세계 선진 각국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칭찬에 맞지 않는 대한민국의 보물단지를 문재인 정부 일부러 깨뜨리고 있잖아요.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비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며칠 전에 정세균 총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이랑 통화 스와프 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다급하면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무슨 짓을 저질렀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 침략을 했다. 경제 전쟁이다. 이따위 거짓말 선동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그야말로 선동을 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겼어요. 이 목적은 뭐였냐면은 일본이랑 우리나라 사이에 맺은 이 정보 공유 협정 지소미아 이걸 파기하려고 그 짓을 한 거죠. 한일 간의 이런 밀접한 협력 관계를 깨면 그 다음 단계 뭐겠습니까? 한미일 협력 관계, 한미일 동맹을 해체하는 거예요. 이게 그 6.25 이후에 이 대한민국 남북한을 막론한 공산주의자들이 빨갱이들이 정말 그 빨갱이들의 소원이 그겁니다. 한미일 동맹을 깨는 것. 문재인 정부가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반일 선동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그 일본 제품 불매운동 부추기고. 그러니까 막상 다급해지니까 어때요? 정세균 총리가 통화 스와프를 구걸을 했잖아요. 일본한테 대고. 그래서 이런 다시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소득 주도 성장, 또 원자력 발전 폐기 정책, 세 번째는 이제 반일 선동, 요 세 가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비판을 해가지고 이게 작년 10월 1일자로 이제 파면을 당한 건데, 뭐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 100만 명 넘습니다만 제가 유일한 그런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세 가지 일이 저는 문체부 공무원이었었는데 제 일이었습니까? 제 일이 아니었잖아요. 문체부 공무원이 타 부처 일이지만 나라가 무너지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직을 걸고 그렇게 외치는 동안에 그때 총리가 누구였어요? 이낙연입니다. 그런 사람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호남에 연고가 있는 유권자들 포함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낙연이가 국회의원 되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그야말로 나라를 구하려고 직을 걸고 일개 공무원이 정권과 싸우고 있을 때, 그래서 결국 파면 당했는데 그때 제1야당 대표는 누구였어요? 황교안입니다. 황교안 본인은 그렇다 치고 그때 그 당 이름이 뭐였죠? 미래통합당 이전의 이름이? 자유한국당인가요? 자유한국당에서 나라를 위해서 바른 말 하다가 파면당한 공무원 한민호를 위해서 단 한마디라도 했어요? 자유한국당. 당신들이 무슨 놈의 무언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 일개 바른 말 하는 일개 공무원 하나 구하지는 못할 망정 위로 한마디 안 한 자들이 당신들이 무슨 야당이냐고.
나 웃기는 것들이네 정말. 그런 야당의 대표가 황교안이에요. 저는 제가 이 종로에 출마한 그 국회의원 후보 당사자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낙연, 황교안 그 이름도 찬란한 두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문재인이 이 짓을 하는 동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 때 뭔 일을 했어요, 당신이? 또 한 사람은 제1야당 대표가 일개 공무원이 발언을 하다 잘렸는데 모른 척 했잖아요. 저는 그 종로에 출마한 후보자 입장에서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들 두 사람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선동의 대상으로? 바로 며칠 전에는 또 황교안 대표는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당의 김대호 후보, 차명진 후보, 그 사람들이 뭘 틀린 말을 했어요? 옳은 말 했잖아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장애인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데,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그게 장애인이지 뭡니까? 나이 먹으면 장애인 된다는 말이 뭐가 틀렸어요? 나 참 정말. 아니 차명진 후보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무슨 예수님 손잡벌이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실수하면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판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신성 가족입니까 도대체가? 신성 불가침의 존재예요? 아니 좌파들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겁이 나가지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 다 잘라내고. 왜 당신 야당 대표 맞아요? 무슨 놈의 이런. 그래서 우리 그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는 게 옳다라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황교안 그 대표께 진심으로 제가 고언을 드립니다. 이게 전황을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후퇴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명예롭게 질서 있게 후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또 대한민국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제가 감히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이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들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고, 다음은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 기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예. 처음으로 박민호 후보자님께서 선거 운동을 한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소회는 역시 이제 우리 공화당,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우리 공화당이 어떤 당인가, 또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새삼 절감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말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듯이 정말 이념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향배를 따라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철새들이 있는 그런 당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일 동맹 이와 같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그 가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념 정당이다라는 걸 새삼 느꼈고,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경기도 저 남쪽 끝에서 저 경기도 북쪽 끝까지, 야말로 동두천
의정부, 포천 이런 데서도 오시고 평택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하루 거의 뭐 새벽 여기 7시에 도착하셔서 8시에 가시니까 13시간을 그러니까 댁에서 출발하시는 시간 포함하면은 한 하루 16시간, 17시간을 그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잠시도 안 쉬시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종로를 그야말로 종로에도 오지가 않습니다. 오지가 많아요. 산동네도 있고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그 하기가 겁이 날 정도의 이런 산 비탈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곳을 누비면서 선거 운동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말 대단한 정당의 일원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죠. 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말씀을 전혀 안 하시는데 지금 선거 운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요약해서 1도, 2도, 세 가지 정도만. 세 가지나. 세 가지는 아니고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 다 같이 우리 공화당이 다 같이 겪고 있는 그 애로사항입니다. 뭐냐면 소위 기성 언론이 우리 공화당을 또 뭐 이렇게 군소정당 일반을 별로 이렇게 그 취재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전직 총리 두 분 이낙연 총리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 이런 분들이랑 뭐 시간을 넉넉하게 한 뭐 2시간 잡고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진 것도 제가 두 분 총리에게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들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 때 총리했던 당신은 뭐 했냐고 라고 이렇게 여쭙고 싶고 직접 뵙고 아니 또 일개 공무원이 나라는 일 걱정하다가 파면당했는데 이거 파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파면은 있잖아요. 형사처벌 받은 자들이 받는 그 처분이에요. 파면 정말 이거는 정권의 폭거입니다. 만행이 만행. 아니 이 짓을 저지를 때 문재인 정부가 아니, 황교안 그 대표 자유한국당 뭐 했어요? 어디 쥐새끼가 이렇게 굴에 숨어 있듯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뭘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사실은 공개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언론이 이제 저는 그 우리 종로구 유권자들께서 그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시면 다 저를 찍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저를 알면 제가 필승인데 참 사실은 이제 보수 통합의 대의를 위해서 그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했는데 우리 공화당에서 종로에 이제 후보자를 내면 보수 통합에 이렇게 지장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제가 출마를 늦게 했어요. 황교안 대표를 위해서 또 보수 통합을 위해서. 근데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잖아요. 말 그대로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합하라는 메시지를 냈을 때 황교안 대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들어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 종로 출마를 늦추다가 제가 뒤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 종로 유권자 여러분들께 저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 그야말로 별로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로 곳곳에서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저를 알아보시고 응원해 주시는 뜨겁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 막간을 이용해서 그 제가 자랑을 하나 하면 종로의 이
종로 타임이라고 하는 요 지역 신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며칠자입니까? 이게 4월 8일자로 오늘이 4월 8일인가요? 오늘 어제 날짜로 이제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이렇게 한쪽에는 이낙연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제 인터뷰가 이렇게 보기 좋게 실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이제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인터뷰 내용이 이 제 거는 상당히 충실합니다. 정말 정말 알찬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낙연 총리님은 아무래도 뭐 참모들이 다 써줬겠죠. 제 인터뷰는 물론 제가 쓴 거고 이낙연 후보 거는 이제 그 참모들이 써줬을 텐데 온갖 미설 요구 가만히 들어보면은 왜 들을 때는 뭐 이게 내용이 많은데 들어보면 아무 내용이 없는 한번 그 기회 되시면 한번 들여다 보시죠. 네, 제가 그런 갖고 있어 어려운 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캠프를 운영하시면서 캠프 운영. 예, 캠프를 운영하시면서 예. 물론 저희 동지님들 쓰고 하고 계시지만 그 이면에는 캠프를 운영하시는 자로서 예. 예. 생각이 예. 사실은 제가 그걸 물어보고 예. 그래서 이런 기회 우리가 잘 갖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좀 하시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면 제가 예. 예. 일단은 저희 동지들 한테 아예 고맙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이낙연 후보, 황교안 후보에 비해서 우리 당의 당세가 우선 당세 자체가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작고 두 번째는 이제 후보 개인의 측면에서도 사실 많이 열세죠. 열세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의 머리수 가지고 이제 극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랄지 이번에 우리가 현수막 아주 기발하게 잘 다뤘잖아요. 남들은 이렇게 한 장씩 다룰 때 우리는 세 장을 이렇게 이어서 이 요지를 장악을 해서 이제 달고 이런 아이디어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 머리수가 중요한데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지금이라도 우리 캠프에 좀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자원봉사자가 한 1,000명은 돼야 종로에서 이렇게 표를 내면서 지금 이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한민호 입장에서는 한 1,000명 정도 움직이면 좀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00명은 감히 이제 꿈꾸기 어려운 숫자고 지금 적을 때는 한 35분 정도 또 많이 오실 때는 한 50분 정도가 오셔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인근에 사시는 우리 동지들 계시면 한 50분 정도만 더 나와 주시면 그래서 100명 정도가 종로에서 움직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이 이제 사전 투표 내일하고 네. 모레가 사전 예. 투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소식 예.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종로구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님이 어필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선 사전 투표는 해서는 안 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정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부정선거 조작의 가능성이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 있는 이런 선거 제도는 폐지하는 게 옳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뭐 특히 이제 우리 고당을 떠나서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전 투표제는 이게 위험하다, 이게 없애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로서는 그 하나의 이게 제도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투표 참관인들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당원이나 또 당원이 아닌 분들도 이 우리가 행사하는 이게 소중한 한 표를 이게 조작이 되는지 중간에 어디 빠지지는 않는지 감시를 좀 여기저기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많습니다. 우리 저 이선본 세뇌 탈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우리 그 백모 박성현 선생님이 그 지금 부정선거 그 방지 감시 운동 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런데 참여 한 달째 해가지고 이걸 두고 정말 막아내야 돼요. 우리 표가 정말 훼손당할 그런 가능성이 매우 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에서도 또 우리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지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우리 그 종로 유권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권의 폭정에 항의하다가 바른 소리 하다가 이 파면당한 놈입니다. 그래서 소신이 있는 친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문체부에서 일을 하면서 일 정말 잘 한다고 뭐 여기저기서 우리 조직 내외에서 뭐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소주성도 비판했고 뭐 이 원자력 발전 폐기하는 거 또 반일 선동 이런 거 다 문체부 일이 아니고 부처로 이게 정부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하면 다른 부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 일에 대해서 그 동네 놈들이 한마디도 안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얘기 못 하잖아요. 제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분야에도 뭐 이렇게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나름대로 이렇게 비전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로의 국회의원으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종로에서 그 대통령을 포함해서 큰 인물들을 배출을 해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종로가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을 만들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는 그 앞으로 이제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 동안에 무슨 이 선거 이 구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일이 또 이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발생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애국 보수 진영에서는 그 우리 이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이게 여론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이 황교안 대표께서 정말 현명한 대국적인 이런 면모를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이었나요?